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윤입니다. 오늘 영상은 6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영상인데요. 지난 5월 달의 금융시장은 그동안의 일방적인 하락세가 다소 진정이 되고 월 후반에는 다소 반등을 시도하는 이른바 전약 후강의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이 가파른 하락세가 일단락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완전히 풀 때는 아직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6월에는 어떠한 포트폴리오가 유망할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달 금융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최근 시장도 정리하고 또 향후의 전략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5월달 사실은 이제 4월 말부터 6월 3일 지난주까지 6월 초가 살짝 끼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해만 좀 큰 폭의 반등을 보였을 뿐이지 나스닥이 마이너스 2%대 코스피 코스닥도 상당히 좀 저조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흐름을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도 5월 한 19일 거의 5월 21일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반등을 좀 시연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코스피도 5월 전체로 봤었을 때는 약간 전약 후강의 형태. 그래서 그동안에 차트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차트에서 일단은 조금은 바닥에 대한 어떤 지지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에서 다소 조금 신뢰감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 여전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방심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주가의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5월 중순부터 조금 반등을 시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이 중국의 상하이에서의 봉쇄가 조금 완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앞서 했던 것처럼 지금 상해만 5월 달에 4.8% 급등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4월 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5월 내내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되돌려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상하이 봉쇄가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고 약간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전조 단계, 그리고 5년짜리 LPR 금리를 낮추면서 그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드러냈다라는 것. 특히 리커창 총리가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최근에 이 경기에 대한 부진함을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불만을 토로하면서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에는 좀 경기에 어느 정도 신경을 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전반적인 중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고요. 그게 글로벌 증시에도 다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 그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할 텐데, 어쨌든 4월 달 물가가 CPI 기준으로 그리고 PCE 기준으로도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긴축이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걸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봐야 될 게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에 5월 CPI가 다시 발표가 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8.5에서 8.3으로 좀 떨어졌고 이러면서 이제 좀 물가의 고점을 지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5월달 전망도 전월과 같은 8.3이에요. 근데 조금 또 불안한 게 전월비로 보게 되면은 전월이 0.3이었는데 이번에는 0.7, 다시 또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피크 아웃을 자신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리고 설령 떨어졌다 하더라도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5월달은 다소 5월 후반에 이러한 반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전히 조금 마음을 놓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결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FOMC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12월 말에 FOMC에서 그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현재 2.75에서 3%. 그래서 지금 6월, 7월 50bp씩 금리 인상하고 9월, 11월, 12월 이렇게 25bp씩 하면 지금 현재 0.75에서 1.0이 이제 연말에 2.75에서 3.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있고 사실은 5월 달에 조금 그 글로벌리 주가가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9월 달에 좀 금리 인상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6월하고 7월까지 빅스텝으로 100bp 좀 올려놓으면 9월부터는 금리 인상 휴직이 보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약간 그 연준 일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지금 주말간에 뭐 그 대부분의 유력 주자들이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휴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발언들을 계속 했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그 후반에 나스닥도 조금 조정을 받아서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5월 달은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워낙 낮은 수준에서의 반등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더 뻗어나가려면 인플레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떨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6월달, 7월달 둘 다 빅스텝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6월, 7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빅스텝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확실히 좀 꺾이는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 위험자산 시장이 지금 완전히 바닥을 확인하고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일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키는 이제 유가가 지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유가를 보면 지금 유가가 118불까지 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최근에 고유가로 인해서 이제는 좀 증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기존보다는 한 50% 정도 증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가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제한적인 금수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계속 원유 수급 자체가 좀 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 들어갔고 중국 경제가 지금 이제 그 셧다운에서 이제 봉쇄된 부분 락다운을 좀 해제하니까 일정 부분 좀 수요가 살아날 거고 이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유가가 계속 이렇게 118불, 120불 내외에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물가가 좀 안정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5월달에 나타났던 이 저점에서의 반등세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하락 추세의 종료를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테크니컬 반등, 뭐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뭐 이 정도 하락 추세 속에서 잠시 나타나는 반등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5월 한 달 동안 뭐 미국채 2년짜리 금리 보면은 거의 이제 고점 대비 살짝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왔고요. 10년짜리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금리도 조금 상방 경직성이 좀 생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공격적인 통화 긴축이 결국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6월, 7월 빅스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레벨 자체가 전고점을 뚫고 계속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고점에서 상당히 좀 막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국내 쪽은 조금 금리 상승 압력이 좀 더 컸던 이유가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상당히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소비자 물가가 이제 5%를 기록을 했는데 요거는 한번 차트를 좀 보시죠. 지금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가 나왔는데 지금 지난 5월 달이 2.6이었고 지난 6월이 2.3이었어요. 그래서 기저효과 자체로 봤었을 때는 5월보다 오히려 지난 6월이 낮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즉슨 뭐 비슷한 조건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5월 5.4면 6월 달 가면은 거의 5% 중후반의 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나오면 거의 9월 달까지는 지난해 기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올해 9월 달까지는 5%대의 물가 상승률이 국내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10월 가서는 조금 꺾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현재 기준금리 1.75인데 지금 연말까지 거의 2.5 정도로 봐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좀 국내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다만 이제
설령 기준금리가 2.5를 간다 하더라도 국고채 3년 금리가 이미 3.1%를 넘어가 있고 국채 10년이 3.4면 기준금리가 설령 현재 1.75에서 2.5를 간다 하더라도 국내의 장기채 금리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커브의 플랫, 즉 단기 쪽 금리가 올라가지만 이제 장기 쪽은 뭐 사실 크게 오르지 않는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장기 쪽에는 좀 선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환시장도 보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 갔다가 이제 102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제 ECB가 6월, 7월 아마도 25bp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다소 이 달러의 강세가 좀 주춤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우리 환율도 1290원 갔던 게 124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화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1300원대 정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저항을 좀 확인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한 1220원과 1280원 정도에서 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뭐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국내의 뭐 주식이건 채권이건 대규모의 매도세보다는 조금 이제는 관망 내지는 이 통화가치 측면에서는 원화 자산에 대한 메리트를 좀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유가 말고는 구리랑 뭐 전반적인 비철금속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 보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화폐가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놀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긴축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달에 그 성과가 좋았던 그 ETF까지 살펴드리면 전반적으로 차이나 중국의 반등으로 인해서 차이나 관련된 뭐 태양광, 뭐 전기차 솔라 액티브 이런 게 좋았고요. 그리고 뭐 S&P 원유 생산 기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 미국 S&P 에너지 전체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았고 뭐 원유 선물도 상당히 10% 이상의 매우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부진했던 종목들 보면은 국내에서 타이거 화장품 중국의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계속 됐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뭐 금방 이제 코로나 끝나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벗으니까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크지 않고 그런 부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츠가 지지난주가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리츠도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 리츠가 상당히 많이 좋았어서 좀 조정을 받는 형태였고요. 국내 쪽 리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 미국도 지금 뭐 인터넷이라던가 뭐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종목들, 메타버스 액티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지금 기사 중에 보니까 주말에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직원들을 한 10% 정도 감원하길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반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에 제 포트를 성과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요 약간 주황색이 성과가 좋았던 거, 녹색이 안 좋았던 건데 주황색보다 녹색이 훨씬 많죠. 제 포트도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또 헬스케어, 그리고 또 타이거 화장품, 건설, 베트남, 미국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좀 좋았던 게 원유 선물,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수소경제 테마, 그 다음에 뭐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이런 정도는 좀 좋았는데 전체적으로의 성과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더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 포트도 상당히 좀 부진한 성과를 좀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달에는 이제 어떻게 포트를 짤 것이냐. 일단 큰 방향성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식형 비중은 좀 줄여가고 채권형 비중은 높여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시장 자체가
5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몇 주째 얘기하는 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반등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뭐 베어마켓 랠리 정도 아마도 한 6월, 7월, 8월께까지는 하방이 좀 막힐 수 있지만 이제 9월 이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좀 더 큰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정도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 뭐 이렇게 한두 달 반등하는 거를 이렇게 막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이 조금 더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부 좀 이익이 나와 있는 종목들은 조금 줄이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해서 조금 채권 시장에 금리 메리트가 좀 높아져 있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채권 쪽의 비중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도 6월, 7월, 뭐 8월께까지의 제 기본적인 전략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F로 보게 되면 지금 KB스타 키스코체 30년 그 이넨스드라고 하는 이 ETF가 우리나라 ETF 중에서는 듀레이션이 제일 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지만 단기적 금리의 상승에 비해서 장기적 금리는 이미 충분히 상승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사실은 지난달에도 키스코체 30년 이넨스드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좀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좀 물타기 하면서 저는 매수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식 쪽은 뭐 가격 메리트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샀다가 파는 그 시기를 좀 잡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아직은 주식 쪽 비중은 조금 높이는 건 좀 부담스러운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달에도 전반적으로 채권형 비중을 좀 높이고 주식형 비중을 좀 낮추는 이런 정도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전략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6월 FOMC하고 7월 요게 정도는 조금 지나야 그래도 그 이후에 주식시장의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기다가 두드려 맞을지 이제 요 부분들이 좀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유가인데 유가가 이렇게 118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 주식시장의 반등이 설령 6, 7, 8월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긴 어렵다.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한 110불 언저리에서 좀 놓을 줄 알았는데 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 제가 기대했던 6, 7, 8월의 주식시장의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쩌면 5월 중순 이후에 이 정도가 상당 부분 반등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6월에도 좀 보수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이고 안전자산인 채권 쪽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조금 가져가면서 6월과 7월에 변동성 장세에 조금 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6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방향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6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상 보여드렸고요. 뭐 최근에 저도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포트의 종목도 이렇게 막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 퇴직연금 투자는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 시장의 화두이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강도 높은 긴축 그리고 그 긴축은 결국은 경기 사이클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주식형 자산보다는 채권형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